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새벽 5시입니다. 연휴들 다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는 또 출근이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가 제법 독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력, 새해 첫날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1446원이네요. 그죠? 뭐,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큰 변동성보다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다행히 1,500원 넘어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어쨌든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의 화폐 가치가 다소 떨어져 있는 부분은 양적 완화인 부분도 있겠지만, 역시나 미국과의 이제는 관세 협상, 투자 자금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달러에 돈을 모으시는 것보다 어쨌든 달러에서 투자했던 것들이 나중에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와서 또 한국 시장에 또 역시나 좋은 결과가 아직까지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께 뭐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꽤 오래전부터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그죠? 코인보다는 주식하셔라. 참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좀 엇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은 잘 진행이 됐었죠. 자, 뭐 엔화입니다. 엔화는 9.3, 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유가는 조정 이후에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달러가 빠지면서 유가가 오른다.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물가를 자극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경기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기름값도 오른다고 하더라도 좀 크게 아주 않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소 70달러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빅스 차트도 뭐 그렇게 아직까지 반응은 없는 부분입니다만, 뭐 어느 정도 S&P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정을 좀 보여줬다가 일단 또 회복 중에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 일목균형표에 구름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죠? 뚫고 갔다가 보니 지금은 조금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번 봄까지 큰 하락이 없다면, 뭐 6,400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그래도 7,600을 한번 바라보면서 한 번 정도 더 들어올릴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S&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포지션을 잡아가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당시 여기서 이제 숏 포지션에 대해 얘기를 드렸다가 여기서 혼자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스쿼트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좀 기다렸다가 전략을 취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걸 다 맞출 수도 없어요. 그죠? 손절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지표상으로는 이제 상승력은 다소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숏 포지션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계속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추세에 대한 이탈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는 이제 추세에 대한 상단 근처에서 상단 근처에서 꺾일 때 아주 짧은 손절로 가지고 좀 기대가서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정도 수준이고요. 그조차도 6,400을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런 타이밍을 좀 재고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함부로 좀 예상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좀 반등이 일어났어요. 그죠? 오늘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수렴에 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5,500. 오늘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겠죠. 유가가 좀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약간에 대한 조정은 있지 않을까. 유가 상승은 일단은 한국 경기에 좀 안 좋거든요. 그런 변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금은 이제 큰 조정 이후로 수렴.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들어 올려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 다음은 그래도 조정이 좀, 그래도 금값도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추가적인 위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또 역시나 옆으로 가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죠? 쿠팡 눈에 띄네요. 쿠팡은 요 밑에서는 잡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쿠팡. 네. 이때 잘 파셨겠죠? 저기서 추천드렸었으니까 여기서 수익 못 내면 바보예요. 네. 주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맹목적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들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 좀 물어보셨어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이때쯤일 거거든요. 그래서 22,000원까지 상승이 일어났었고, 당시에 뭐 알아서 하셔라, 뭐 저는 뭐 들고 있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평단이 요 정도 됐습니다. 19,000원. 근데 들고 있다가 다시 여기서는 정리를 해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 정리해서, 여러분들, 저는 하이트 진로는 이번 추세가 망가졌기 때문에 한 턴 더 기다렸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 요때구나. 요 돈을 팔아가지고 제가 가게를 하나 차려서 보탰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못 가고 그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을 파고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닥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 많이 올랐는데 요건 많이 안 올라서, 그죠? 예전에 과거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그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차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다 또렷한 그런 거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변수는 생길 겁니다. 수렴의 끝자락으로 점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보수지표는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보니 아직 적극적으로 이제 현금 유입, 그리고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후 대비 자금으로. 그래서 어쨌든 연금처럼 끌고 가시던지, 아니면 좀 빠른 승부를 보고 싶으시면 이 종목 지금 현재로서는 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쁘신지 이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걸 특정하게 여러분들께 막 이렇게 문자 주고 받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택 그렇게 하셔라,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쨌든 좋은 적금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 배당금 받고, 그죠? 배당금 또 넣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24,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트적인 측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이제는 파동이 줄어드는 파동에서 늘어나는 파동으로 변해갈 단계, 또는 이제 늘어나지 않더라도, 한 번에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이 추세를 벗어나면서 이제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줄 단계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2030년까지는 봐야 될 테니까, 그죠? 빠르게 보는 건 좀 잘 어울리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시면 이런 것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하여튼 조금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다 보니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으시면 오히려 건설 조정들이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GS 건설도 사실은 이것도 사실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와 버렸죠.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것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또 바닥을 다지면서 모멘텀이 좀 있는 형태니까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유가가 좀 올랐으니까 오늘 좀 조정선 넘어가겠죠. 그래서 다지는 그림에서 이런 애들 조금 들고 한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한 돈들은 아니고 여유 자금들이기 때문에 길게 볼 것이고, 여러분들께 좀 편하게 말씀드렸던 건 2026년부터 6년에는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많이 반등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에코프로는 엄청나게 상승했더만. 그래서 이때 고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고평가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지내고 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그랬습니다. 그죠? 배터리는 어차피 사용돼야 된다. 지금 전기차가 안 좋다, 저쩌고 악재를 들고 있는데, 어차피 로봇이라든지 AI 산업이 발달되게 되면 모든 하드웨어에는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엄청 많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남들은 이때 얘기하죠. 그죠? 그 얘기를. 근데 저는 이때 얘기하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스코 퓨처엠이 예를 들어서 7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때 사서 거리랑 보이시죠? 그죠? 이때 사서 이런 고통을 겪는 것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기다리셨다가 이런 구간에 서서 느긋하게 우리 가치를 한번 논해보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코인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는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앞에 있던 요 상승 지분에 의해서 부분에 있어서 61.8 정도에 그래서 78.64 요 정도가 타점이 될 것이다. 타점이 될 수 있고 첫 번째 타점은 이제 수렴에 대한 관점 그리고 많이 가게 되면 74,000에서 76,000 사이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길래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작은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아니고 공방 멤버들한테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손절 잡고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관리하시고 관리를 일단 진행을 하자 관리하고 두고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정세가 요때 첫 손절 라인을 여기 잡아놨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진행되면 이제 74,000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역시나 또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튀어나와야 된다. 요때 좀 나오길래 요걸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도 해봤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돌려서 이렇게 슉슉슉 상승할 그런 거보다는 역시나 또 ABC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일단 수렴에 대한 관점에서의 다 반등은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거래가 좀 나와준다면 14,000도를 한다고 보고 저는 좀 아쉽게도 좀 추가적인 조정 쪽으로 아직은 무게를 좀 실고 있습니다. 바로 빠져버리면 여기선 사야 되고요. 바로 빠져버리면 여기서는 좀 잡아가지고 한번 중타 정도, 중기 반등 정도 노려볼 텐데, 요거보다는, 뭐, 빨간색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변적을 좀 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비트코인 도미너스도 좀 다시 빠지면서 역시나 주말에는 우리가 알트코인들이 좀 약간의 반등, 그죠? 설 연휴 때는 반등 시장이 조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이런 거 간단하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했던 것 중에서 일부는 또 꽤 많이 오른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업비트 간단하게 보고 얘기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 정도. 네, 업비트 넘어가 보죠. 자, 업비트입니다. 비트를 보다 보면 비트코인은 뭐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르카, 그죠? 사이버, 테더는 왜 오르냐, 그죠? 스팀 이런 애들도 툭툭 튀었다, 그죠? 카이트는 여전히 강세네요, 그죠? 카이트는 차트가 좋아 보인다. 저희들이 대놓고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박이 좀 났던 종목,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실력도 있겠지만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그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더라도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막 봤지만 저는 또 선택 취향도 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무당이 자기 점수 못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무튼 베라체인 같은 경우도 뭐 순간적으로 슈팅이 좀 강력하게 나왔다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쵸? 네, 이것도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챙겨 드렸던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길게 보진 마십시오. 코인들은 길게만 볼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코스모스 이런 것들도 단타적으로 한 번 더 다음 턴에도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견적이 내지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예를 들어 100개의 코인이 있다면 한 10개 정도씩 하나씩 조금 들었다가 빠지고 조금 들었다가 빠지고 해서 나쁘게 말하면 이제 잡세력들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잡세력들의 시장이고 지금은 미증시 쪽으로 많이 빠져 있고, 그죠? 그리고 한국 증시 쪽으로도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 코인 시장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돌고 돌아서 이제 또 뭐 AI 관련된 또 코인들 등장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차라리 우리가 뭐 저는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말 했다가 예전에 좀 아픈 기억이 나는데 이럴 때 사는 것보단 고점에서 사는 것보단 이럴 때 내가 일부를 넣어서 한번 희망회를 돌려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또 100만원어치 사봤자 당첨되는 거 없어요. 그죠? 끼케야 뭐 5등 몇 개 당첨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코인이 있다면 좀 담아가지고 한번 100만원어치 넣어서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잊어버리고, 그죠?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뭐 어쩌면 또 이더리움처럼 솔라나처럼 이렇게 상승을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런 구간입니다. 뭐, 큰 흐름, 큰 타점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좀 브레이크를 조금 걸어줬으면 좋겠고, 그 브레이크를 거는 흐름들, 한동안은 좀, 재미없는 흐름들 진행이 되겠죠. 그죠? 진행이 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시장들은 사실은 뭐, 무턱대고 달려들면 다 박살나니까, 이런 구간들은 좀, 뭐라고 할까,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정교한 타점 잡아서 깔끔하게 먹고 빠져나온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옳아 보여요. 네. 요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